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원숭이띠의 12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을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본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본인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오행이 계절의 정점으로 향하는 달, 바로 수의 기운이 제일 가득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오행 중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오행의 이치 중 금생수, 다시 말해서 쇠가 금을 만드는 상생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라앉았던 운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달에 들어오는 기운과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운을 나이별로 자세히 풀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달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혼자 채널을 운영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 10,000원 이상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2026년도 신년 운세를 풀이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입금자명과 함께 생년월일, 태어난 시를 아래 고정 댓글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특별한 기복이 없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안정적으로 다지는데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안정이 최고의 키워드라 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4년생 22세 분들입니다. 이달은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만나 금생수의 기운이 맑고 청량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도 내면에는 강력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공부와 진로운에서는 그동안 어려움을 느꼈던 과목이나 자격증 시험에서도 막힘없이 답을 찾아냅니다. 재물운을 보면 능력을 통한 수입이 생기는 안정형 흐름입니다. 그리고 귀인과 인복운이 활짝 열려있다 하겠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총명함을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달에 만나는 인연 중 한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 방향을 결정해줄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얻는 작은 선물이나 인기운이 따르겠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면 그 덕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직업운에서는 맡은 역할에서 빛을 발하며 인정을 받고 협력하는 쪽으로 운이 흐르게 됩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시기입니다. 상사나 선배가 일을 잘한다는 말을 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료들과는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보통 오행의 흐름에서 수와 목의 흐름이 담당하는데 이달은 해수의 달로서 수 기운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애정운에서는 이달의 해수는 감정의 문을 여는 물의 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본 기운이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는 구조로 감정이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시기가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싸웠던 연인도 화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솔로라면 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공부하는 곳이나 일터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기는 달이 됩니다. 건강은 양호합니다. 다음은 1992년생 34세 분들입니다. 이달의 운을 보면 수생목의 기운이 작용하여 물이 나무를 키우듯 생기와 기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싶지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에너지도 들어오겠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 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목의 기운이 강하지 않지만 기초를 유지하고 단골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이나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다듬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매출 상승은 조금 어렵겠으나 꾸준한 방문과 천천히 쌓아가는 입소문으로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재물운을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큰돈보다는 소소한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달은 화의 기운이 조금 약해서 충동적 소비나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는 지출이 생겨날 수 있으니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재테크운을 보면 만약 투자 등을 하고 있다면 수익률이 크게 오르진 않아도 손해는 크게 보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 시기의 재테크운은 흙이 물을 고르게 흡수하면서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재테크운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가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토의 복은 꾸준함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 기운은 정보와 판단력을 상징하는데 이달의 수는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흐름입니다. 지금은 투자나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준비하고 배우는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벌기보다는 그리고 쓰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안정의 재물복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는 좋은 흐름이 아니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운을 보면 보통의 흐름이나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무조건 도전하기보다는 이 길이 정말 본인의 길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취업운에서는 눈에 띄는 합격이나 급진전보다는 면접 기회나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운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원은 하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지 수확의 시기는 아닙니다. 창업운은 생각은 있어도 실행은 아직입니다. 실제 행동보단 머릿속 계획이 더 활발히 돌아가는 달입니다. 수의 기운이 지나쳐서 망설임이 길어지거나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무난한 관계이나 말조심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달의 인간관계는 전반적으로 평온함의 중간 운이 됩니다. 본인 말 한마디가 멀리 퍼져나가듯이 구설로 번지기가 쉬운 달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인 말이 다르게 전달되는 시기라는 것이니 언행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모임, 단체에서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이성으로 흘려보내는 달이 되도록 노력해야 인간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감정 기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 영향의 흐름 때문입니다. 동료들과의 소통이 약간 어긋나기도 하나 오행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수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이기려는 흐름이니 감정의 파도가 잠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오를 때 한 템포 쉬는 게 좋으며 동료와의 대화는 논리보다는 공감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승진운을 보면 잠시 멈춘 보통운이 됩니다. 당장 결과는 없으나 상사나 윗사람이 본인의 꾸준함을 지켜보고 있으니 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을 보면 잔잔한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사랑은 하나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 싸움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깊어지기보다는 아직은 조용한 호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운은 큰 병은 아니나 피로가 쌓이면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오행 중에 수와 목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줄고 몸의 기운이 아래로 빠지는 시기로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찬 음식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이달의 좋은 방향은 북쪽과 동쪽입니다. 이 방향은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인간관계에서 답답했던 일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또한 동쪽은 새로운 제안이나 모임 등에서 좋은 방향입니다. 나쁜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일이나 감정이 막히고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돈거래나 약속 등은 좋지 않은 흐름이며 언행에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복이 들어오며 감정의 균형이 잡힌 달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재물운에서도 돈이 돌고 도는 안정된 흐름으로 자리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1980년생 46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은 수를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기운이 강합니다. 수의 기운이 얼어버린 차가운 겨울의 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멈춤의 흐름입니다. 의욕은 생기는데 실행이 막히고 결정을 내리려 하면 타이밍이 어긋나고 주위의 조언도 오히려 혼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물운에서는 재물 손실 위험이 가장 높은 달입니다. 투기성이 높은 투자는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돈거래로 인한 손해운이 강하니 돈거래나 보증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운에서 보면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속이 없는 투자가 됩니다.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일 등이 많겠으니 그 누가 좋은 기회라고 말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될 수 있으니 남의 말을 너무 믿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직업운에서는 책임감 때문에 과로하기 쉽습니다.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날 것 같아도 이달은 물의 에너지가 냉각되어 정체되는 달로서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손실로 바뀌기 쉬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본인에게 머물지 않으며 흐르는 돈이 본인 돈이 아니다라는 게 이달의 재테크 운이라 하겠습니다. 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감정적 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체면 소비도 늘어날 수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돈을 쓰게 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 통장이 비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겉은 북적거리지만 속은 비는 달입니다. 손님은 많아 보여도 실구매력이 약하거나 매출은 늘어났는데 순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팔긴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이것이 이달 장사운의 흐름입니다.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는 경쟁의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남의 가게가 잘 되는 게 본인에게 부담이 되고 본인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강해집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계도 냉각되는 흐름입니다. 도와주던 사람이나 믿었던 거래처 그리고 단골이 떨어져 나가는 달입니다. 장사를 접는 운도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운을 보면 기회는 보이나 문이 닫혀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오행에서 금의 문이 단단히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격은 되나 타이밍이 어긋나고 본인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늦게 오는 모습입니다. 서류 전형은 통과해도 면접에서 결과가 밀리고 면접은 잘 봤는데 채용이 연기되는 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어 들어가도 분위기가 차가워서 본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운을 보면 열정과 아이템은 있으나 시장이 포화 상태고 운이 따르지 않으니 삼가하는 것이 좋은 시기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보면 이달은 오행에서 금 기운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말에서도 이 칼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따뜻하게 하던 말도 듣는 사람의 귀에는 비꼬는 말처럼 들리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본인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침묵조차도 상대방은 본인을 싫어한다고 오해로 번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는 따뜻함이 매우 약하게 전달됩니다. 평소 이해해주던 사람이 이달에는 유독 예민하게 화를 냅니다. 또한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 나서게 되면 간섭이나 무례 또는 교만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뒷말, 소문, 그리고 와전이나 과장이 퍼지는 흐름으로 언행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탁을 들어줬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연락을 끊는 일도 있겠고 약속을 어기는 일도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이나 약속, 서류,
그리고 업무 협조 등이 말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가 넘치는 오행의 흐름으로 감정적 소모가 크겠습니다. 단순한 금전 손해가 아니라 시간, 에너지, 명예까지 빠져나가는 형태의 손해라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목의 기운은 성장과 결과, 그리고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달의 목의 기운은 메말라서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말라버리는 운이 강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의 마무리가 계속 삐끗하게 되고 성과가 나와도 인정받기 어려우며 마감이나 제출, 그리고 보고에서 자꾸 실수나 오해가 발생합니다. 윗사람은 일을 다시 해보라는 등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끼리 묘한 긴장감이 있고 본인이 어떤 편에도 정확히 속하지 못해서 애매해집니다. 애매한 역할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승진 등이나 인정받는 부분에서도 누구는 올라가는데 본인은 제외됩니다. 본인이 한 일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거나 윗사람이 본인을 조금 멀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행에서 토는 직장이요, 금은 결정과 단절인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퇴사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사표를 생각하거나 회사 구조조정이나 상사와의 갈등이 최악의 형태로 터지면서 머물기 힘든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작은 말다툼이 큰 파동이 되고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말이 예민하게 들립니다. 가정 내 진행하던 일도 갑자기 중단되고 가족 중 누군가의 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나 계획이 무산되는 일도 있겠습니다. 건강원을 보면 겨울 감기가 오래가고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금기운 과다로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또한 체력 급증 저하나 집중력 저하, 예민, 두통, 불면 등은 화의 기운이 약하고 수의 기운이 과다해서 생기는 흐름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발적인 사고도 예상되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달의 좋은 방향은 북쪽입니다. 이 방향은 운이 부드럽게 풀리고 실수가 크게 줄어들겠습니다. 나쁜 방향은 서쪽과 서남쪽입니다. 이 방향은 금기운이 강한 오행의 흐름으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본인 고집으로 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니 중요한 대화나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한 흐름이 되며 경제적 판단도 매우 분명해지면서 작은 행운도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8년생 58세 분들과 1956년생 70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